자, 현대시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39번째 작품인데,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너희들한테 예고했던 작품인 한민복 시인의 사과를 먹으며, 자, 이 작품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오늘 우리가 볼 이 작품은, 자, 개인적으로 나는 소설에 비해서 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자, 그런 나를 시에 빠져들게 하는, 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의 작품이야. 자, 너희들이 열심히 분석해보면서 느꼈겠지만, 어떤 일상적인 하나의 대상, 또는 일상적인 하나의 어떤 행위 속에 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관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는 같은 대상을 보고 같은 행위를 하지만 자 그것을 보는 깊이라든가 인식의 수준 이게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하는 시인데 자 너희들도 그 점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작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자 일단 작품의 제목을 통해서 잡아볼 수 있는 단서가 있나 보면 자 일단 작품 제목이 사과를 먹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나의 대상인 사과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먹는 행위가 제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근데 너희도 느꼈겠지만, 자, 제목에서 사과를 먹으며 라고 했으니까, 자, 사실은 먹으며 뒤에, 자,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이,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자, 사과를 먹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먹으며 뒤에 생략된 부분. 자, 그 부분이 이 작품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을 거야. 자, 그 지점을 생각을 하면서 시를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자, 시를 한번 읽어보면, 자, 사과를 먹는다. 자, 이렇게 시상 전개를 시작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과를 먹는 것은, 자,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 거래. 자, 그 다음에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 거고, 자,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 것이고, 자,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 것이고,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 그 다음에 사과나무의 잎새를 먹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같이 읽으면서 너희가 판단을 했겠지만, 사과 하나에는 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먹는 어떤 사과 하나가 단순한 사과 하나를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많은 요소들과 관계를 맺는 행위가 되는 거지. 자, 이 부분에서 내가 한번 끊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이면서, 자, 그 사과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쭉 그냥 나열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자, 근데 이 나열하는 것도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나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자, 우리가 구분 지어 볼 수 있는 어떤 구분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에서, 자, 사과를 먹으면서 함께 먹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 자, 그 중에 사과나무의 일부라든가, 내지는 벌레의 기억, 그 다음에 새소리, 그 다음에 잎새. 자, 이런 것들은 너희가 판단을 하겠지만 어떤 이 사과와 함께 하면서 사과를 존재하게 했었던 자연물들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빠져있는 자, 햇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눈송이까지. 자, 이것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자, 눈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너희가 판단을 하기 어렵지 않겠지만 겨울이라고 하는 어떤 계절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 자, 그리고 소슬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자, 가을에 우리가 좀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그런 바람. 자, 우리가 가을바람을 소슬바람이라고 하니까 자, 소슬바람 속에는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배경. 자,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장맛비는 너희가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지. 자,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처음에 나왔었던 햇살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햇살이 아니라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낸 것이 아닐까.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햇살이나 장맛비, 그 다음에 소슬바람, 눈송이는 전부 다 계절과 관련된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사과 하나를 먹는 것은 이렇게 그 사과와 함께 했던 자연물들, 또 그 다음에 그 사과가 있었던, 사과가 보냈던 그 시간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이렇게 묶여서 같이 반영이 된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야. 자, 좀 더 연결지어서 한번 읽어보면, 자,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자, 이번에는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라고 했어. 그리고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그 다음에 사과나무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데, 자, 이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자, 이것들은 일단은 인간의 노력이겠지. 우리가 사과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인간의 노력을 나타내는 부분일 거야.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보면, 사과나무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의 가지를 먹는다. 그 다음에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의 나이테를 먹는다. 그 다음에 사과를 지탱해왔던 사과나무의 뿌리를 먹고, 사과나무의 씨앗, 그 다음에 자양분인 흙을 먹는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묶어서 본다면 이건 사과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겠지.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과를 먹으면서 함께 먹는 것들이 어떤 사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어떤 인간의 노력, 자, 그것을 먹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나무가 가졌던 그 나무의 구성 요소들, 이것들을 먹는 행위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자,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 것이고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보면 화자의 인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어. 자, 우주, 그 다음에 지구의 중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자, 사과 속에 어떤 우주의 질서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먹는 사과 하나에도 어떤 이런 우주의 질서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면, 자,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자, 흙으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 사과를 먹는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 또 집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요소는 같은 구조를 계속 반복하는 듯 보이지만,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하나 찾아내야 돼. 자, 사과는 흙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자, 사과는 흙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자, 흙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쳤지만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해. 자, 사과가 흙으로부터 도망을 쳤다는 표현. 자, 우리가 멀리 도망쳐서라고 표현이 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나뭇가지, 잘 자란 나뭇가지의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자, 땅으로 본다면, 흙으로 본다면 그렇게 높이만큼 도망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그 도망친 사과는 계속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돼 있어. 자, 처음 시작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자, 하나의 생명이 시작된 곳. 자, 근데 그곳으로 다시 생명이 닿으면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 생명과 관련된 어떤 화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건데, 자, 이 자체가 자연의 이치이자, 자,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자, 순환론적 인식이다. 자, 순환론이라고 하지. 자, 순환론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이것이 화자의 어떤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 자, 근데 마지막 행에 보니까, 자, 사과가 나를 먹는다. 이러면서 시상전개를 마무리하고 있어. 자, 근데 사과를 먹는 행위를 중심으로 사과 속에는 자연의 이치가 담겨져 있고, 자, 이러한 어떤 사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우리 역시도 그 자연의 이치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다. 자, 이런 인식을 보여줬고, 자, 크게 뭐 대단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사과를 먹는 행위는, 자, 우주와 자연물과 어떤 인간의 노력들과 그런 관계들을 맺는 행위라는 그런 인식을 보여줬거든. 근데 마지막에 왜 화자는 인식을 전환해서 여태까지는 사과를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다소 좀 역설적이게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고 마무리를 했을까? 자,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화자는 사과를 지켜보는 대상으로서 본 거야. 자, 그런데 화자가 그 대상을 지켜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 역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든 거지. 뭐 자신 역시도, 화자 자기 역시도 다시 흙으로 돌아갈 사과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렇게 순환되는 어떤 생명의 이치 속에 놓인 것이 사과와 화자 자신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반영된 표현일 것이고, 자,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자, 사과는 아까 우리가 표현된 것에서 봤지만 흙으로부터 빚어진 거야. 근데 어느 날 화자 자신이, 자, 생명을 다해서 흙으로 돌아간다면, 자, 화자가 돌아간 그 흙을 통해 다시 이 사과는 다시 빚어질 거거든. 자, 이 시 전체는 사과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들을 보여줬고 그 대상들과 사과를 관찰하듯 보고 있었는데, 자, 마지막에는 이 표현을 통해서 화자는 자신도 사과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쭉 열거 있었던 것 중에는, 자, 자신과 관련된 것은 없었잖아. 근데 마지막에 자신과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사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적인 행위 속에, 자, 어떤 것이 담겼는지 깨닫고 있는 어떤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이 작품을 보면, 자, 기출 공부를 하면서 공부했던 학생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자, 모의평가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 작품 중에 장성단 시인의 배를 매며라는 작품이 있었어. 자, 근데 그 작품이 생각이 나는데, 뭐 이거는 좀 성격이 달라서 사랑과 관련된 시였는데, 뭐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을 어떤 배를 매는 행위, 자, 이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구절이 나와. 자,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 자, 근데 뭐 사랑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대상인 사람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이야. 자, 근데 오늘 봤던 이 작품도 사과를 먹는 행위도 이렇게 단순히 사과라고 하는 어떤 과일을 먹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과 속에 깃들어 있던 어떤 질서, 시간, 뭐 이런 것들과 다 관계를 맺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은 뭐 매일같이 특별할 것이 없던, 자, 어떤 그런 일상이란 것들이 세상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최근인데, 자,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시에서 보니까 단순히 일상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일상 속에서는 어떤 자연과 우주의 질서, 시간, 자,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니까 뭐 그걸 좀 느낄 수 있었던 시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작품을 정리를 좀 해본다면, 자, 표면적 화자 나는 마지막에 등장을 했어. 자, 사과가 나를 먹는다 할 때 나가 등장을 했는데, 자, 표면적 화자 나에게 주어진 시적 상황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자, 사과를 먹으며 생각하고 있다. 요 정도로 잡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 화자의 어떤 반응과 관련된 정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겠지. 자, 깨달음 전체가 이 작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 정보가 될 건데, 자, 그러면 상황 정보와 반응 정보를 묶어서, 자, 주제를 만든다면, 자, 사과를 먹으면서 느낀 깨달음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말로 풀어보자면, 자, 우리가 생명이 순환된다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어떤 대상과 그 대상의 어떤 행위 속에는 자, 모든 존재가 서로 관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작품의 주제를 잘 찾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 자, 표현상의 특징을 정리할 것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자,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 너희들이 머릿속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자, 일상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화자의 깨달음을 얻었다. 자, 깨달음을 얻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시이다. 자, 이거는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인 것은, 자, 시 전체를 보면서도 너희가 먼저 판단을 해봤겠지만, 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잡으면 되겠지.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지어서 뚜렷하게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은 아니었고, 어떤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시. 자,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찾았다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보기 또 필요성을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자, 오늘도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먼저 선점이 되고 나서 작품을 독해했다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어땠을까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이 보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자,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보기를 가져온 다음에 읽어보면, 자, 이 작품은 자연의 생태나 섭리, 우주의 존재, 생명의 순환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 사과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상적 식상이가 아니라, 자, 그것은 사과를 존재하게 하는 우주와 인간이 서로 연결되는 사건이며, 자, 순환을 거듭하는 생명의 원리와 인간이 교감하는 가치 있는 사건이라는 시적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기가 주어져 있어. 자, 같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보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겼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건데, 이 보기가 먼저 주어지게 되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작품을 읽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지. 자, 일단은 사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식상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밝혀줬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 속에는 자연의 생태나 이치, 자, 그러면서 우주의 존재, 그 다음에 생명이 순환되는 것,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미리 예고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아까 전에 사과를 먹는 것이 단순한 식상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 식상이가 아니라 어떤 행위냐면, 자, 우리가 우주와 인간 혹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행위이며, 자, 그러면서도 교감하는, 자, 어떤 인간이, 자, 어떤 자연이라든가 우주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건, 우리가 관계 맺는 어떤 행위라고 했었잖아, 우리 아까 전에. 자, 너희도 공감할 수 있겠지만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이 시 전체를 독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였어. 자, 그래서 어떤 행위가 초점이 되는 시인데도 그 행위의 상징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까지 밝혀주는 보기였거든. 자,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친절한 보기를 시험에서 무조건 만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기가 주어졌을 때는 보기를 활용해서 독해하면 훨씬 더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정확하게 작품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 이 보기를 통해서 또 한 번 너희가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항상 그런 측면에서 보기의 필요성을, 보기의 중요성을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 자, 이렇게 해서 이 보기를 마무리 짓고 이 작품도 마무리를 지을게. 자, 다음 시간에는 또 현대시 작품을 볼 건데, 자, 실전 모의고사 4회에 보면 정호승 시인의 기쁨이 슬픔에게라는 작품이 있어. 자, 그 작품도 너희가 열심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찾아보고 난 다음에 나랑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오늘도 공부한다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